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최근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9억 이하는 오른다라는 기사, 풍선 효과로 9억 이하는 오른다고 하면서 지방에 부동산이 들썩이고 비규제 지역이 강세를 띠면서 수원 등이 풍선 효과로 오른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문가 의견을 빌어서 사려면 9억 이하를 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목동 등 학군 동네가 활활 타오르고 12.16 대책이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불똥이 튀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발표되고 현금 부자만 신났고 현금 부자만 로또로 청약에 몰린다라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게 이제는 심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2.16 대책으로 고가의 아파트, 특히나 타 지역까지 영향을 주던 강남 3구의 거래가 가뜩이나 안 되던 게 더 안 되게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주택을 보유하면 엄청난 세금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죠. 투자라는 명목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제 큰 부담에 빠지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더욱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그동안 멸실됐던 물량들이 더 많은 수의 공급으로 시장에 차츰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팩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이러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거나 또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억 이하의 가격은 오른다. 비규제 지역은 오른다. 로또 청약이다. 이런 기사들은 그동안 남들이 상승장에서 큰 이익을 본 것처럼 지금이라도 뛰어들면 먹을 게 있다. 또 이쪽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면서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기사들입니다. 전세가가 폭등한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은 정말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가점이 낮아서 분양을 못 받는다. 이런 기사들은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기 위해서 쏟아지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언론은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억 이하는 오른다라는 기사입니다. 아파트 값은 단계적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장 뚜껑인 15억 이상의 아파트의 거래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이런 시장에 뛰어들지 말라고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원래 돈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있는 사람들 사지 않는 상황이어서 거래가 전멸한 시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밑으로 규제가 안 되는 지역이 오른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에르메스백을 못 사는 상황이니까 지금 살 수 있는 코치나 MCN 가방을 사면 그게 이제 에르메스 가격까지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9억 이하일 때 지금이라도 사놔야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규제를 피해간 수원 같은 경우 가격이 오른다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원은 동탄이나 용인처럼 물량이 많은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에요.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원도심에서 지금 11곳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2만 가구가 공급되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지금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공급이 이렇게 넘쳐나는 지역이 9억 이하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잘 알고 그동안 이익을 많이 남겼던 서울에 투기꾼들이 수원으로 몰려오고 있으니까 당신도 뛰어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광주 봉선동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주의 대치동이라고 하면서 봉선동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띄웠다가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실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승만 주장하던 유튜브들은 이제는 안 팔리는 지역, 그리고 하락기에는 그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을 마구마구 추천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으로 가면 먹을 게 있다라고 호도하면서 말이죠. 갭 투자를 이끌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못난이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약 로또, 현금
부자가 많다라는 기사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또 단지 12, 16도 못 막아서 분양시장은 성탄 랠리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운 로또 단지들이 잇따라 공급되면서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연말에 서울에 선보이는 로또 단지가 일반 분양만 1991세대,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당첨되면 5억이 거뜬한 로또 청약의 끝판왕이 오고 있는데 대출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로또 단지가 얼마 전에 분양을 마쳤죠. 1순위가 기타 지역 청약 최고 경쟁률 213대 1로 마감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웃긴 게 그동안은 평균 경쟁률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최고 경쟁률을 머리 기사로 실었네요. 호반 서밋 1차는 1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차는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기존에 보였던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특히나 여기는 가점제가 50%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개, 소, 말, 양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청약 지역이었어요. 로또라고 하니까 당첨되고 보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뛰어든 사람들이 이렇게나 있었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도 평균 경쟁률은 25대 1이었던 거죠. 이전에 분양했던 라클래시 무주택 현금 부자 10,000명 정도가 몰렸고 르엘 대치도 10,000명 정도 경쟁을 했죠. 평균 경쟁률이 115대 1, 213대 1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데 결국 미계약분이 나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개, 소, 말, 양 다 뛰어든 이 상황에서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호반 서밋 정말 얼마나 계약될지 두고 봐야 되겠네요. 현금 부자 없습니다. 현금 부자 지금 뛰어들지도 않아요. 앞으로 원베일리, 개포주공 1단지, 둔촌주공 남아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분상제하면 더 떨어질 예정인데 지금 안 뛰어들면 현금 부자만 돈을 벌고 나는 못 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하든 간에 무조건 뛰어들라. 이런 식으로 불안과 탐욕을 자극해서 무리하게 청약에 도전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세가가 폭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세 시장이야말로 수요와 공급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시장입니다. 현 상황은 멸실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멸실됐던 물량들이 이제 더 많은 수의 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주택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심지어 공급이 넘치는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학군 수요 때문에 전세가 폭등한다고 지금 자극하는 기사를 쓰고 있어요. 정말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아크로 리버파크 9월에 16억 하던 전세가 14억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거래 16억에 다시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균 매물은 실거래가 대비해서 오히려 떨어진 수준입니다. 반포 자이 아파트 12월 13일에 14억 8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그 이후에는 12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세가 매물도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언급했던 도공레슬,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 보면 호가가 1, 2억씩 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이 자극했으니까 당연히 매물을 올려서 내놓겠죠. 그런데 도공레슬 보면 11월 달에 16억 5천에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되고 12월 23일에 13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대치팰리스 1차도 16억 5천 하던 게 16억에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목동 14단지 한번 볼까요?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니까 보면 17년 12월 대비해서 11% 정도 올랐습니다. 목동 14단지의 평균적인 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가는 이사철이나 방학철 이런 학군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 또 하락을 했다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최근은 시즌을 맞이했기 때문에 조금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전세가 폭등하니까 실수요자들 다 쫓겨날 거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라고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6억 초과하는 고가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서 처음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상승 일변로에 있던 지금 시장 하에서 전세였던 사람들이 많이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됐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뜻이죠. 그만큼 절대적인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호가만 올린다고 해서 이 집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전세가 폭등하고 있으니 실수요자들 빨리 집 사라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심리를 자극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건설사는 언론을 통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거죠. 건설사가 팔아야 되는 집들은 정말 고가예요. 전 재산을 털어놓고도 모자라서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야 살 수 있는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과 투기 욕망을 자극하지 않으면, 이 물건을 사면 정말 많은 이익이 있다는 걸 어필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또 투기꾼들은 유튜브나 소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9억 이하는 오를 거니까 지금이라도 소외된 지역들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무엇일까요? 지역을 찍어주면서 강의료를 받겠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갭 투자자들을 이끌었던 지역들의 못난이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조작된 심리는 팩트를 이길 수가 없고, 꺾인 심리는 패닉을 부른다는 거죠. 과거에 귀족들이 주식을 사면 대중이 이를 따라서 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 계급까지 주식을 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대공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똑같아요. 부동산 침체기에 현금 부자가 헐값에 많은 부동산들을 줍줍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서민들이 초이노믹스를 통해서 대출이 완화되니까 집을 너도 나도 사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니까 20, 30대 평생 가도 나는 내 집 마련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끝물을 알려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주부들이 몰리고, 비트코인 시장에 노인들이 투자하고, 부동산 시장에 능력이 안 되는 20,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있는 상황, 모두가 끝물을 알리는 신호죠. 이런데도 심리를 자극하는 말에 사람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2013년도의 기사를 한번 볼게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7억이 깨졌습니다. 강남 재건축이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어요. 2006년 말에 11억 6천 하던 음마아파트의 가격이 2013년도에 6억 9천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경매는 5억 4천까지 떨어진 경우가 나타났어요. 이 정도로 추락을 겪었습니다. 버블7 급매물이 속출하고 최고 5억 원이 폭락을 했습니다. 6년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버블7 지역은 5배나 하락을 겪었습니다. 버블7 여러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라서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말하는 지역들이 다 버블7에 들어있어요. 송파, 강남, 서초구, 양천구의 목동, 분당, 평촌, 용인시, 이렇게가 버블7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이 지역들은 폭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24억을 부르던 음마아파트 19억대의 급매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악재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합헌 결정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부담금이 수억이나 되는 게 부당하다고 하면서 헌재까지 갔었는데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합헌이라고 나왔죠. 재건축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레미안 퍼스티지, 그렇게 학군 좋고 좋다고 막 난리치는 아파트, 10월에 31억 고가를 찍었던 아파트가 12월 21일에 27억, 4억이나 추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평당 1억을 찍었다 하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제일 좋은 아파트인 것처럼 계속 떠들어댔던 아크로 리버파크, 10월에 34억을 찍은 이후에 12월 14일 29억 9천에 4억이 추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어요. 폭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다만 다른 형태로 올 뿐.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사와 데자뷰를 보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